예, 은행빚 없는 가정이 거의 없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변동금리 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네, 은행에서 받는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지난 2014년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 최근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은 82.2%로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여전히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처럼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대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전체 가계이자 부담은 3조 4천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예. 한국은행이 최근 1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2%포인트 올렸으니까 이 불어난 이자만 27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자, 그런데 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날까요? 우선 지금 당장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예. 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3에서 0.5%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이 은행 직원들이 대출 상담을 해봐도 초기 이자 부담이 적은 쪽을 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대출 받으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변동금리 얼마, 고정금리 얼마. 그렇게 하게 되면 고정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내는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 게 은행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는 최근 10년 가까이 추세를 보면 굴곡은 있었지만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이 몇 년 전에는 이제는 금리가 오를 거라고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이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각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죠. 이렇게 오랜 시간 저금리 시대를 경험한 탓에 당분간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초기 국면에서는 이를테면 금리가 더 올라갈 포텐셜이 있는데 지금 이 금리 인상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축구로 따지면은 전반전이 지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도 있죠. 네, 정부가 이 가계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모레부터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받습니다. 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다 갈아탈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집값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또 가구 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 물론 개인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움직일 테고 개별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은 좀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